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쌍둥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쌍둥이를 키우다 보면은 뭐 비슷한 것도 같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크면서 아이들의 성향이 확 달라지긴 하는 것 같은데 생김새는 똑같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되기는 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도 뭐 이렇게 쌍둥이는 그 얼굴만 봤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거는 아이들 뇌와 이게 성격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견된 학술적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쌍둥이는 일단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쌍둥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반일란성 쌍둥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난자에 한 개의 정자가 수정이 돼서 세포 분열로 인해 두 개의 개체로 나눠지면서 서로 다른 위치에 착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래요. 또 이란성 쌍둥이는 두 개의 난자에 각각의 다른 정자가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되는 경우, 이때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래요. 또 반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난자에 두 개의 정자가 수정이 돼서 세포 분열로 서로 다른 위치에 착상이 되는 경우를 반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래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둘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이란성 쌍둥이는 성별도 다를 수가 있고 다른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우연치 않게 가끔 같은 성별이어서 우연치 않게 정자도 비슷한 정자가 수정이 되면은 얼굴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란성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처럼 얼굴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반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난자에 두 개의 정자가 수정이 되는 경우인데, 두 개의 정자니까는 정자의 각각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란성 같이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엄마의 X 염색체는 같은 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난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X 염색체에 있는 두 개도 내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반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같은 X 염색체에 두 개의 다른 정자에 가진 염색체가 조합이 되므로 일단 엄마 쪽 기질은 같이 가지고 간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여기서 일단은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란성 쌍둥이나 반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얼굴만 똑같이 서로 다른 인격체인 거예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일 때 약간의 오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둘이 성격이 너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면은, 일단은 딸 아이일 때는 이 염색체 조합이 XX 염색체예요. 그런데 둘 다 XX 염색체이긴 한데 X 염색체는 한 개가 불활성화돼요. X 염색체의 하나는 어머니 쪽에서 가져온 거고, 하나의 X 염색체는 아버지의 어머니 쪽에서 가져온 X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친가 쪽이고 하나는 외가 쪽인 거예요. 그런데 이 X 염색체는 수정이 된 이후 임의적으로 한 개가 불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 쪽이 불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버지 쪽이 불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보통 3세 이후에 서로 다른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 불활성화되어 있는 X 염색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엄마 성격을 닮을 수도 있고 아빠 성격을 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남자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X 염색체는 엄마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Y 염색체도 마찬가지 아빠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게 그대로 분해가 되는 건데, 아이가 왜 달라지냐면은 X 염색체에 있는 지능에 관련된 이 염색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던지,
또 여러 가지 환경적, 그러니까 착상 위치에 따라서도 아이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한 아이는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다 받았는데 한 아이는 제대로 못 받거나 이럴 때 둘 사이에 지능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첫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둘째 아이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딸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착상 위치에 따라서 첫 애는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고 한 아이는 못 받고, 이렇게 되면서 태어났을 때 둘 아이가 차이가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쌍둥이든 일반 아이든 마찬가지, 아이에 따라서 이 뇌 타입이 변하게 되는데, 한 아이는 좌뇌 타입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한 아이는 우뇌 타입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 생김새만 똑같지 실질적으로 뇌 속에 있는 구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 영향은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냐면은 착상이 어디에 돼 있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게 돼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이 상태에 따라서 태아기 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두 아이가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받게 돼요. 그러므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지능 유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쌍둥이들 보면은 둘 다 똑똑하다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아이는 학습 상태가 좋고 한 아이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안 좋던지 이렇게 되고, 두 아이 다 똑똑한 경우나 아니면 두 아이 다 학습 상태가 좋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떤 아이를 엄마가 좋아하냐면은 첫째를 제일 좋아하게 되는데, 이 첫째, 둘째 낳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해요. 서로 다른 인격체인데 이거를 첫째, 둘째를 나눠야 되나, 나누지 말아야 되나. 1살, 2살 때는 둘이 잘 노는 것 같은데 3살 때부터 서로 성격 변화에 의해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보통 부모님들이 서열을 나눠요. 그래서 너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고, 너는 언니고 너는 동생이니까는 언니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서열을 나누게 돼요. 싸우지 못하게 하면서. 그리고 보통 누구 편을 들어요? 언니 편을 들든지 형 편을 들게 돼요. 이러므로 인해서 아이들 사이에 조금 문제가 발생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학술적으로 많이 논쟁이 있어요. 서로 다른 인격체에 있는데 뭐 동시 태어났다고 그래도 이 동시 태어났다는 게 세포 분열을 먼저 한 애가 원래 형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따지면 누가 먼저 세포 분열을 했냐를 그거를 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먼저 태어난 아이를 첫째로 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봤을 때 엄마랑 성격이 비슷한 이런 아이를 엄마들이 좋아하게 돼요. 본인하고 성격이 비슷한 아이를. 딸아이 같은 경우도 염색체 중에 둘 중에 하나 불활성화 된다고 그랬는데, 엄마 쪽이 불활성화 되면은 활성화된 게 아빠 쪽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 쪽 성격을 닮게 되는데, 엄마는 당연히 아빠 쪽 거가 불활성화되는 이런 딸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는 자기랑 맞는 아이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랑 맞지 않는 이 딸 아이나 아들 같은 경우는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서 둘이 싸웠을 때 엄마 성격에 비슷한 아이 편을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맞지 않는 아이는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항상 형이나 언니나 아니면은 그게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둘이 싸울 때 엄마가 누구 편을 드냐에 따라서 둘 사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울 때는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판단하다 보면은 아이 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습적 차이도 보일 수가 있어요. 두 쌍둥이 사이에 이 학습 정도의 그 상태에 따라서 비교가 돼요. 마찬가지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가 더 학습이 더 좋고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 아이가 다른데 이 학습에 관련된 이거에 대해서 둘 사이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학습 정도가 높은 아이가 보통 첫째가 많이 높기는 해요. 그리고 이 첫째라는 거 그것 때문에 동생보다 더 잘해야 되는 그 경쟁 의식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둘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학습 비교보다는 이 과정으로 인한 그런 체크를 해 주셔야지, 공부 잘한다고 아이가 더 똑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아이는 학습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은 둘째 아이는 예능적으로 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길을 다른 길로 가서 다른 부분을 서로 칭찬을 해줘야지, 누구에 비해서 다른 아이를 혼내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다 보면은 둘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지는 거고 둘 사이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보통 쌍둥이가 태어나면 오해가 뭐냐면은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성격과 기질과 뇌 타입도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X 염색체의 불활성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영양소 공급, 관계, 착상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장을 보이게 돼요. 그때부터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3살 이전에는 지능이 발달하는 과정이니까는 아이들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3살이 넘어서부터 아이들이 본 성격이 나오게 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눈에 확 띄게 돼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우연치 않게 둘 다 비슷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둘 다 비슷하게 영양 공급을 받고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성향을 띠게 되는데, 둘 다 성격이 다르다 하시면은 둘 다 다른 인격체로 보시고 따로따로의 재능 개발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쌍둥이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 사이에 의사교환을 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쌍둥이만의 알 수 있는 옹알이나 행동, 표현으로 둘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어요. 둘 사이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언어의 필요성? 이런 것을 살짝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걸 유사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이 유사 언어가 너무 발달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언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조금 늦어졌다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유사 언어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금 참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서열 문제 때문에 큰 아이랑 작은 아이랑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서열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 격차 문제도 있고, 부모가 비교를 하고 주위 사람들이 둘 사이를 비교를 하면서 비교를 당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열등감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비교하는 부분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대부분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지능이 많이 높아서 보통 형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언니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둘째는 뭐 그것보다는 이제 사회성이 더 좋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째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고, 둘째는 뭐 다른 것 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근데 이 학습에 대해서 비교를 하다 보면은 둘째 아이가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알아두시고, 둘은 다른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로따로 교육을 하셔야지, 뭐 형이나 언니의 비교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나쁠 수가 있어요. 또 쌍둥이들 사이에는 성격이 아예 같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한 아이는 달콤한 걸 좋아하고 한 아이는 매운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한 아이는 엄마랑 성격이 비슷하고 한 아이는 아빠랑 성격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딸 아이 같은 경우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이 불활성화된 게 둘 다 아버지께 불활성화가 됐다 그러면은
둘 다 엄마랑 성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불활성화된 게 엄마께 불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둘 다 아빠랑 성격이 비슷하거나, 근데 아빠랑 둘 다 성격이 비슷하면 엄마가 둘 다 싫어할 수가 있어요. 불활성화되어 있는 게 서로 다르다 보면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긴 한데, 남자아이들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 지능 발달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아기 때 영양 공급과 또 뇌타입 등의 문제 등에 의해 가지고 둘 다 좀 지능 발달량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몸에 들어가는 영양소는 일정한데 그거를 서로 나눠 가지려다 보니까는 첫째 아이는 공급을 많이 받고 둘째 아이는 덜 받을 수가 있어서 성장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한 아이는 먼저 낳고 한 달 후에 또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첫째, 둘째, 셋째를 낳다 새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이 셋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숙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첫째, 둘째를 나누다 보면은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에 이렇게 많이 의존하는 이렇게 의존심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또 이 둘 사이에 이 라이벌 의식을 심어주다 보면은 잘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약간 첫째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비교하는 게 질투와 시기와 열등감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둘째 아이는 삐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혹시 드라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친애하는 판사님께라는 그 한수호랑 한강호가 나오는 거가 있어요. 거기서 한 아이는 판사로 컸고 한 아이는 깡패로 컸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엄마의 이 비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아이가 너무 열등감을 느껴서 삐뚤어진 이런 경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이 환경 설정에 따라서 둘이 비슷하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터울해지는 아이들 사이에도 이 비교하는 건 안 좋은데, 특히 쌍둥이 사이에 비교하는 건 굉장히 안 좋고, 주위 사람들도 첫째는 공부도 잘하는데 둘째는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 대하는 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 쌍둥이 사이에는 서로 간의 이 감각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서로 뭐 비슷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정도로 그냥 쌍둥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쌍둥이가 얼굴이 비슷하다고 성격, 기질, 뇌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건 아니에요. 이 배아기 때 둘이 나눠지면서 서로 다른 개체로 성장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인격체로 성장을 하게 돼요. 아예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같이 보려고 하는 그런 선입관이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잘못된 성향으로 갈 수도 있고, 특히 둘째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첫째든 둘째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뭐 세계적인 학술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공방도 많이 있기는 해요. 이런 서열 나눈 것 자체로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서열은 나누되 아이들을 판단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다르다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착상 위치에 따른 환경 변화, 아이들 뇌 타입에 따른 그런 변화, 아이들 영양 공급에 따른 이런 변화, 또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아니면은 부모의 이 비교하는 말들이나 아니면 경쟁심을 부추기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의 이런 성장 발달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쌍둥이 키울 때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비교하는 행동 절대 하지 마시고 서로 다른 인격체로 따로 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 또 다른 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